오늘 첫 번째 모닝 체크 포인트는요.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고은배 랭커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실적이 좋게 나와서 주가가 반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근데 참 혼란스러운 거는 뭐냐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실적을 발표해서 실적이 좋았던 회사들 중에서 주가가 좀 반대로 좀 떨어지고 또는 반대로 주가가 굉장히 또 실적 이상으로 또 많이 뛰었던 두 종목을 좀 가져와서 좀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KB금융하고 현대로템인데요. KB금융 주가가 6.7%나 급락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5조를 돌파했다는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고요. 현대로템은 영업이익이 4,500억을 넘어서 역대 최대 매출 이렇게 이익을 기록했다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무려 17%나 이 정도면 급등 수준이 아니라 폭등했다고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가 이렇게 엇갈린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를 좀 한꺼풀 좀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은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만 순이익의 역시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특히 은행들 대부분의 이 수익이 소위 말하는 예대마진에서 나오는 거죠. 예금리는 낮고 대출금리 높으니까 그 사이에 금리 차가 커서 이제 그만큼 은행이 싸게 돈 조달해서 비싸게 돈을 대출해가지고 이자를 남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자 장사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가 여전히 우리는 대부분의 매출에 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KB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이 5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지만 결국 이제 이 구조에서 별로 벗어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IB라든가 다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들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겁니다. 해외 진출도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 해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환율이 계속 좀 올라가다 보니까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즉 기대치에 좀 미흡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것도 이렇게 주가가 크게 급락을 했던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주주환원도 많이 해서 주주분들은 좀 배당금도 많이 받고 하면 좋긴 하고요. 주가도 올라가면 좋긴 한 건데 사실은 KB금융만 해도 거의 지분율의 70%가 이상이 외국인 지분이다 보니까 배당 많이 하면 더 배당 많이 할수록 좀 우리 국내에서 번 돈이 밖으로 또 나간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어쨌든 썩 그렇게 건강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보기는 참 그렇긴 합니다. 자, 반면에 현대로템은 K2 전차를 비롯해서 작년에 엄청 이제 좋았습니다. 매출도 사상 첫 4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여 주가가 이렇게 좀 올랐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뭔가 좀 국내에서 번 돈을 국내에 좀 환원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해외에서 번 돈을 또 국내에서 이렇게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가스공사 얘기입니다. 어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1.5% 떨어졌는데요. 장중에 이랬고요. 시간에 거래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이 대왕거래 시추 결과 발표를 상당히 좀 빨리 했습니다. 원래 한 4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2월 좀 초에 했으니까 한 2달 이상 빨리 결과를 발표한 거죠. 내용은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능성 작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미 결과가 이렇게 별로 내용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이거를 4월, 5월까지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까지 끌고 가면 오히려 나중에 가서 뒷말이 나올 가능성도 높으니까 이때 미리 땡겨서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지금 산업부는 2차 시추부터 다른 유망 구조 좀 6개가 남았으니까 그것도 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시추를 해서 바로 이렇게 대규모로 어떤 부전량이 얼마 있다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작년 6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140억 배럴 얘기하고 안덕근 이 산업부 장관은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의 양이 매장돼 있다 등등등 이렇게 좀 얘기를 너무 이제 장밋빛으로 했던 이런 거에 후유증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이 대왕거래 관련된 테마주들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알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긴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고 이게 오늘만으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 오늘 물론 다행히도 금요일이긴 합니다만 다음 주 초까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또 급락을 한다고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또 투자에 손실을 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드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요. 한수원이 역시 또 오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슬로베니아 원전 입찰에서 철수하겠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얘기를 좀 해서 내용이 좀 나온 걸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지난번 스웨덴에서 한수원이 이번에 슬로베니아 원전 이 입찰에서도 좀 포기한 가장 큰 이유는 웨스팅하우스랑 같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부분 때문이라고 좀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죠. 그래서 이제 같이 공동 진출하기로 했었는데 유럽은 이제 주도권을 웨스팅하우스가 그다음에 중동만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가는 모양으로 된 모양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해봤자 실속이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원전 관련주도 오늘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